네, 오늘 아침 신문의 주요 내용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오늘 소식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선거해가 밝았습니다.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요. 오늘 신문들 여론조사 결과 많이 보도했죠? 네, 동아일보하고 중앙일보에서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실었는데요. 조사 개요를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건은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1월 1일까지 1,012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중앙일보 경우는 중앙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틀 동안 1,010명에게 물었습니다. 역시나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고요. 표본 오차는 신뢰 수준 95%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두 조사 모두 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가시면 보다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결과를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게 동아일보 조사인데요. 이 후보가 39.9%, 윤 후보가 30.2%로 나왔습니다. 아래 보면은 이제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림까지 해당 기사에 싣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는 오차 범위 바뀐 9.7%포인트까지 벌어졌다라는 내용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예. 오른쪽 중앙일보 조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39.4%, 윤석열 후보가 29.9%로 나타났습니다. 예. 제목에서 보시듯이 2030 세대가 이 후보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예. 특히나 30대에서 이 후보가 44.3% 지지를 받은 반면 윤 후보는 20.1%에 불과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추세가 좀 이렇게 많이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조사에서 안철수 후보도 좀 눈에 띄던데. 맞습니다. 이 두 신문 모두 다 다른 면에서 안철수 후보를 조명하는 기사를 실었는데요. 예. 최근에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보도에서 이른바 이제 몸값이 높아졌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동아일보 조사를 보면 8.6%의 지지율을 보였는데 특히나 이 신문은 청년층에서 18.5%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예. 오른쪽에 나오는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10.1%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예. 제목처럼 두 자릿수 벽을 뚫은 셈인데요. 두 신문 모두 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이 일부 옮겨간 것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중앙일보 쪽에서는 안 후보 지지층에서 지지 후보를 계속해서 지지하겠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8.7%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예. 이 후보가 72%, 윤 후보가 75%, 심상정 후보가 24.4%인 것과 비교하면 지지 강도가 비교적 좀 낮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를 언제든 바꿀 수 있다라는 사람이 꽤 많은 편이다라는 맞습니다. 설명인 것 같고요. 이번 대선에 키워드 여러 개 있지만 청년 표심 그리고 부동산 정책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잘 조합한 설문조사가 있던데. 예, 맞습니다. 한국일보에 보면 19세에서 34세, 그러니까 청년층에게 부동산 인식 관련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실었는데요. 네. 부동산이 갖는 의미, 청년층한테 물었더니 1위가 꿈, 예. 2위가 신기루, 3위가 그림의 떡이었다고 합니다. 3위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네요. 예, 저도 같은 마음인데요. 그와 함께 이제 이 제목을 보면 부동산은 첫눈 같습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해마다 생각이 나고 마주하고 싶지만 손으로 잡으면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기루와 같은 의미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몇몇 항목을 좀 살펴보면 청년층의 좌절감이 많이 드러납니다. 예. 내 집 마련이 언제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평생 불가능하다라고 답한 사람이 13.8%에 달했다고 하고요. 예. 그 이유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왔음에도 집값을 잡지 못하니까 예. 여기서 자조적인 태도가 형성이 됐다라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대선을 앞두고 다음 대통령이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냐라는 질문도 했는데요. 여기에 77.6%가 잡지 못한다라고 답한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대체로 전망이 암울하네요. 예. 다음 코로나19랑 사회적 고립 간의 관계를 분석한 기사가 있다고요? 예, 서울신문에서 여러 설문조사와 통계치를 이용해서 코로나와 외로움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네. 아마 이거는 제가 따로 조사 내용을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예. 많이 외로워하실 것 같다라고 추측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여러 조사에서 코로나 이후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더 깊어졌다라고 하는데요. 네. 특히나 고령층 60세 이상에서는 10명 중 6명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답했고 노년 인구 비중이 높은 농임이나 어업 종사자는 10명 중에 7명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예. 노년층뿐만 아니고요. 비교적 젊은
뭐 20대, 30대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비중이 꽤나 높았는데요. 아무래도 뭐 비대면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재택근무 같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뭔가 관계가 적어지면서 10명 중 3명 정도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나오는 게 이제 사회적 고립도 조사인데 이거는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는 거고요. 2년 주기로 진행을 합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누군가에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도 요청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2019년에는 27.7%였는데 2021년에는 34.1%까지 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의 전 공중위생보건국장인 비백 머시는 이런 외로움이 신체적 질환과도 깊이 연관돼 있다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네, 뭐 이런 조사 사실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주변에 전화 한 통 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이 기사 보고. 다음 월북 사건 관련된 소식이네요. 네, 한겨레 신문에서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서 실었고요. 여기서 보면 뭐 CCTV에 그 해당 장면이 잡혔지만 바로 인지하지 못한 점, 그리고 경보가 울려서 출동을 했지만 잘못된 판단을 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지휘 라인 문책이 불가피하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은 22사단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경계가 허술했던 점을 지적했는데요. 2009년의 월북 사건, 2012년의 노크 귀순 사건, 작년 2월에 해엄 귀순 사건 등을 언급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유를 또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 22사단 같은 경우는 전 군에서 유일하게 육지와 동해안 지역 모두 경계를 함께 맡고 있는 곳이고 책임 지역이 넓은 데 비해서 병력은 다른 부대와 비슷하다면서 문제점을 좀 지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22사단 지난 10여 년간 임기를 다 채운 사단장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면서 별들의 무덤으로 불린다는 내용도 실었습니다. 이 문제점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지금까지 안 바뀌고 있는 건 좀 의문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이 좀 눈에 많이 띕니다. 5커플 중에 한 커플이 연상녀와 연하남의 만남이다. 맞습니다. 이거는 조선일보 일면에 실렸고요.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본 기사인데 통계청이 2020년에 결혼한 커플들, 부부들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에 연상 아내와 연하 남편의 만남이 18.5%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5쌍 중에 한 쌍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1995년부터 26년째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동갑 결혼도 많이 늘어난다면서 우리가 왜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연상 남편과 연하 아내의 만남은 현재 최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뭐 그래도 65% 정도가 되긴 하는데 점점 더 낮아지는 추세라고 봤고요. 이 신문은 그리고 이 이유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일찍 자리 잡은 여성이 나이와 관계없이 신부감으로 인기가 많다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해석도 참 재밌네요. 다음 기사 저도 봤는데 참 좋아하는 간식입니다. 붕어빵 얘기네요. 겨울 되면 생각나는 간식 중에 하나가 이제 붕어빵인데 최근에는 길거리에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에 대한 이제 설명을 경향신문이 실었습니다. 일단 길거리에서 잘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다라는 점을 언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본 그 붕어빵도 예전에는 뭐 1,000원에 한 3마리 하던 게 이제는 3마리에 한 2,000원씩 한다. 이런 인터뷰 내용도 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붕어빵이 잘 보이지 않다 보니까 붕어빵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이른바 붕어빵 파는 곳을 알려주는 붕세권 앱이 등장했다는 내용도 실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붕어빵 장사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뭐 카페에서 붕어빵을 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아이디어를 섞어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붕어빵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앙버터 붕어빵이라던가 통모짜 붕어빵, 뭐 베이컨 붕어빵 같은 다양한 메뉴가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소식 볼 텐데 뭐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얼마 안 남았죠. 그렇습니다. 스켈레톤 종목에 또 좋은 선수가 나온 건가요? 동아일보에 소개된 이제 인물 기사인데 윤성빈 선수 아마 보통 스켈레톤 하면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이언맨 헬멧으로 많이 유명하죠. 근데 그 뒤를 이을 선수로 정승기 선수를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열린 국제 봅슬레이 스켈레톤 월드컵 6차 대회에서 동메달을 땄다고 하는데요. 생애 첫 메달이라고 하고요. 월드컵 메달이라고 하고요. 8차 월드컵까지 진행이 된 후에 시즌 랭킹에 따라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권이 배분이 되는데 현재 정승기 선수가 10위, 윤성빈 선수가 13위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보통 한 50위까지 출전권이 뭐 주어지니까 두 선수 모두 다 잘 진출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한 해설위원 인터뷰를 보면 윤성빈이 천재형이라면 정승기는 시스템이 만든 노력형 선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인터뷰가 있었고요. 예. 또 윤성빈 선수도 정승기 선수를 향해서 나보다 더 잘했으면 좋겠다. 예. 내가 알려줄 게 있다면 모든 걸 다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인터뷰를 싣기도 했습니다. 네, 베이징 올림픽이 또 기대되네요.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